제가 좀 제목을 잘 뽑아요. 어떻게든 코 그거를 안 쓰고 코르크를 안 쓰고 제목을 써보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씨 정말 작가적인 상상력이 엉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변함없이 지금 이게 무슨 소리죠, 범위 작가? 재난 문자. 아이 깜짝이야. 네. 이거 어떻게 안 되나? 재난 문자가 막 날라오고 있군요, 여러분. 네. 요즘 우리나라의 재난 문자 시스템에 대해서 다른 국가들이 굉장히 부러워한다고 합니다. 네. 부러워할 수 있는 일이긴 한데요. 저는 어이구! 뭐야, 깜짝이야. 왜? 구글님 오셨다. 구글님이 누구셔? 예전에 후원 우등생 있으셨잖아요. 구글님. 아, 그분인지 어떻게 알아? 동명이인일 수도 있지. 이분 맞아요. 네. 표식이 있어요. 이분의 표식. 아무튼, 네, 저는 알아봤어요. 구글님 후원 감사합니다. 본 얘기 아직 후원하시지도 않았는데. 작가님, 네. 정신 차리시길. 네. 아무튼, 모여주신 여러분 대단히 반갑고요. 네, 오늘 방송도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알아보신다. 어머, 구글님 또. 네. 구글님 읽어주세요. 아, 나 안 보여요. 우리 이 창에는 작가님, 제발. 저희가 안 이걸 보세요. 네. 아무튼 반갑고요. 아니, 네. 작가님, 이거 봐주세요,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 구글님. 네. 네,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안 읽어주시네. 네. 나 맞음. 네. 구글님 맞으세요. 제가 잘 못 읽어요, 지금. 정신이 없어요. 방송 초창기에는 이제 스트리밍 올라온 거를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수익 실현 관련된 거랑 몇 가지 정리할 게 있어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네, 마무리됐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할 건데, 오늘은 이제 세계 여러 나라들의 상황에 대해서 진짜 방송에서는 쉽게 들을 수 없는 리얼한 뒷얘기들을 좀 해드릴까 해요. 왜냐면 우리 언론은 이제 우리 까는 얘기만 해. 네, 그래서 대한민국에 이제 불리하고 안 좋은 내용들만 다 외국에 내고 있죠. 오죽하면 외국의 기자가 한국에서 한국 언론은 쓰레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언론 신뢰도가 세계 최하위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거죠. 어떻게 이 정부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모든 국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 언론하고 정치만큼은 발전이 없는지 참 이게 답답해요. 하지만 후순위로 밀릴수록 니들에 대한 철폐가 더욱 강력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아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스트리밍 후에 샘쟁이님 후원해 주신 거 조금 늦었지만 감사드리고 본방 들어갈 겁니다. 오늘 주로 얘기할 거는 이제 베트남 얘기, 그리고 아베 트럼프 얘기, 이탈리아 이란 얘기, 그리고 마지막에 중국의 얘기로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 지금 와이파이가 또 불안정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불안정한데 안 좋으시면은 나갔다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국뽕이라고 봐도 되는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남의 나라의 실정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국뽕을 맞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실 수가 있거든요. 자, 기대를 하시고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인 입국 금지에 대한 발음이 잘 안 되네. 입국 금지에 대한 진실을 여러분들한테 먼저 선언을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최근 기사죠. 한국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입국 금지당한 국가가 106개국이다라는 언론 제보가 있습니다. 네. 106개국이니까 뭐 전 세계 국가 절반이 내지는 최소한 국가라고 이름 붙은 웬만한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전부 다 입국 금지시켰다라는 식으로 기사를 쓰고 있는데요. 네. 요거를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106이라는 숫자 안에 전면 입국 금지 국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우리나라 국민을 안 받고 있는 국가가 38개국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지역 입국 금지, 그러니까 대구 쪽 출신자를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신천지와 연관인 건 뭐 여권에 쓰이지 않으니까
대구나 경북 지역 사람들은 안 받는다든지, 아니면 자국 안에서도 이쪽 지역은 위험 취약지이기 때문에 안 받는다는 이런 일부 지역 입국 금지가 44개국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은 요게 이제 합쳐서 80개국 정도 되거든요. 나머지 국가들은 들어오면서 반려를 체크한다든지 한국에서 떼온 건강진단서들을 작성을 해야 된다든지 제시를 해야 된다. 요 부대 조건이 붙은 국가들이 이제 나머지 국가들. 요걸 다 합쳐서 106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106개국이 전부 다 한국만 딱 집어가지고 한국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나라들은 코로나에 관련해서 자국에 들어오는 모든 국가 사람들한테 똑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을 입국 금지시킨 국가 106개가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자국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에 대한 입국 제한 심사를 하고 있는 국가가 106개국이다라고 말해야 맞다는 얘기죠. 한국만 그런 게 아니니까 다른 나라 사람한테도 똑같이 이런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근데 기레기는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엄청나게 국제사회에 고립된 것 같은 거짓말들을 써내고 있습니다. 전면 입국 금지하고 있는 국가 38개국들 대부분도 대부분 그 시한을 3월 말이나 뭐 3월 20일로 이렇게 한정지어서 기간적인 제한을 두고 입국 금지를 하고 있지 무조건 한국 사람은 들어오지 마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 지금 한국이랑 안 친하면 큰일 나게 생겼거든. 오히려 앞다투어 입국 금지를 풀고 있어요. 네. 근데 이미 풀어도 우리가 안 가요. 니네 나라들이 훨씬 더 위험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몇몇 나라들 할 건데 지난주에 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호주가 이제 청정국인데 호주에서 우리나라를 입국 금지를 시켰다 그래갖고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어요. 그걸 굉장히 비중 있게 씁디다. 미국보다 호주를 더 세게 쓰대. 왜 그때 호주가 갑자기 입국 금지를 시켰냐면요. 한국인 입국자 중에 확진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입국한 사람들 중에 확진자가 나왔고, 이 사람이 한국 국적인지는 몰라. 아무튼 한국에서 입국한 사람 중 확진자가 나왔대.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신천지로 의심되는 조직들이 한인 사회에서 모임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이게 3월 2일 날에 이제 그 멜버른과 시드니에 한국의 사교 집단이 집회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언론 기사가 나가버린 거야. 그 기사가 나가고 이틀 있다가 한국 입국 금지가 뜬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호주 안에 신천지 계파가 있다라고 하는 지파가 있다라고 하는 기사가 뜨고 이틀 후에 이게 된 거고 이게 한정적으로 11일까지 한정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일단 입국 금지를 시켜놓고 신천지 지파 진짜 있는지 조사한 거야. 호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결국 이게 호주가 우리를 입국 금지를 시킨 게 아니고 입국 금지가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죠? 입국 금지. 네. 아무튼 입금시킨 게 아니고 신천지를 입금시킨 거예요. 사실 이 기사의 본질은. 근데 이 중요한 두 개 보도를 안 하고 호주가 우리를 입국 금지시켰다고 난리를 쳤단 말이죠. 네. 지금 신천지는 그 일본의 과거 옴 진리교 못지않게 전 세계에 일종의 그 사회악이 되고 있고요. 신천지가 또 자랑스럽게 자랑을 했잖아. 자기 주보에다가 전 세계 48개의 나라의 지부가 있다고. 근데 그 나라가 누군지를 안 밝힌 거야. 정말 미쳐버리지 않겠어요? 한국 사람들 보는 그쪽 주민들은 그쪽 주민들이 보기에 대구 사투리는 잘 못 알아듣겠지만 아무튼 한국에서 신천지라고 하는 유행병을 숭상하는 사교 집단이 있는데 얘네들이 전 세계에 그렇게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바이러스를 뿌리고 다닌다더라라고 하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발음 안 되는 단어 많아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이제 발음이 특별하게 안 되는 게 아니라 뭐가 하나 이렇게 입안에서 이렇게 씹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계속해서 씹히는 거야.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뭐 저가 치매가 있거나 그래서 그런 거 아닐 거예요. 아무튼 오늘 첫 번째 얘기는 베트남을 좀 해볼까 해요. 베트남이 이제 대한민국 배신했다. 우리가 미겨 살리는 나라인데 베트남이 어떻게 우리한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비난 여론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내용을 정리해주는 언론이 없어서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베트남은 사실 2월 달에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거를 막아보려고 무진 애를 많이 썼는데 유일하게 이제 안 막은 국가가 일본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본한테 뒤통수를 맞아서 이제 초토화가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띄워보자면 베트남은 2월 초에 중국에서 발병이 심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일단 중국하고의 국경을 걸어 담그고 중국인에 대한 전면 입국 금지를 실시했어요.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베트남하고 중국은요, 육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네,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로로 하루에 오가는 사람들 교류가 수십만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보따리 장사부터 시작해갖고 관광이나 물류나 뭐 이걸 통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 교류량이 엄청나게 많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을 2월 초부터 완전히 막아버린 거예요. 이거는 베트남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인데 아주 자기들 나름대로는 큰 결단을 내린 거죠. 그리고 나서 한국의 그 신천지 사태가 생기고 난 다음에 24일부터 입국 제한을 시작했고 29일 날 한국인이 타고 오는 기체 안에 발열자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 시점 이후부터 이제 전체적으로 한국 사람들에 대한 입국을 전면 금지하고 격리 조치를 실시한 겁니다. 그 와중에 그 한국에서 들어가 있는 교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4일 이전에 들어간 교민들이겠죠. 이 사람들도 사실상 거의 의심 환자 수준으로 격리를 받게 됩니다. 14일 동안 격리를 받는 과정 중에 다소간의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확진을 받았다든지 뭐 검진을 받은 상황도 아닌데 그리고 특별하게 증상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한국에서 들어왔다는 이유로 20만 명 이상의 교민들이 그러면 전체적인 격리를 당한 거예요. 이게 왜냐면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처절하게 바이러스 청정국의 지위를 지켜야 되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2월 말까지는 베트남은 확진자 없다. 베트남은 청정국이다라는 지위를 유지를 해왔었는데 이 와중에도 일본만큼은 이걸 안 푼 거예요. 그러니까 입국 금지를 안 걸었어요. 왜 안 걸었느냐? 일본 발표가 자기네들은 그 유람선 타고 들어온 애들 말고는 실제적인 확진자가 없다라고 발표를 했거든.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관료들이 이렇게 그 순진한 거예요. 일본이 없다 그랬으니까 일본은 청정국인가 보다라고 하면서 일본은 안 건드린 거지. 물론 일본하고 베트남하고 돈 거래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 안 건드린 부분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어찌 됐거나 일본은 안 건드리고 있었는데 그 일본인 기업가 한 사람이 베트남에서 일을 보고 일본으로 귀국을 했어. 그래서 호치민에서 베트남 국적기를 타고 일본에 귀국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귀국하고 난 다음에 확진자로 판명이 난 거예요. 근데 일본 정부가 요거를 하루 정도 통보를 늦게 해준 거야. 왜냐면 일본 정부가 물론 뭐 그 정보 전달이 늦은 것도 있지만 일본의 지금 키트 시스템이 그래요. 검진 키트 시스템이 아무리 빨라야 하루에서 이틀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확진자 될 때까지는 얘기를 안 해준 거지, 아니 못 해준 거지. 확진자라고 확정이 안 나왔으니까. 문제는 요 기간 동안에 이 사람하고 같이 비행기를 탔던 승객들이라든지 또는 이 사람이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격리 조치가 안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혀 이루어지질 않았죠. 그래서 이 사람하고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비행기 안에서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130명이 넘는데 이 사람들이 호치민에다 퍼져버렸다는 거예요. 또 그 베트남 안에서 이제 다른 외국인에 대한 그 격리 조치는 철저하게 했는데 그 베트남에 있는 그 큰 철광회사집 딸내미가 하나 있었대요. 26살 먹은 딸내미가 있는데 얘가 이제 지금 17번 환자로 3월 5일 날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얘가 3월 2일 날에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위험 국가들을 돌아서 이렇게 귀국을 한 거야. 근데 귀국 당시부터 뭐 얘는 분명히 비즈니스 타고 갔겠죠. 귀국 당시부터 상태가 좀 안 좋았대요. 열 증상도 있고. 근데 이 철딱선이 없는 애가 바로 병원을 안 가고 한 3일 동안 확진 판정 받기 전에 막 돌아다니고 시내에서 논 거야. 그래서 가족 12명이 격리를 당했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 안에서 확진자가 나왔어. 본인도 확진자이기도 하지만. 근데 얘가 시내를 다니면서 클럽을 가고, 파티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해가지고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접촉했을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애가 타고 온 비행기 안에 같이 동승했던 베트남 고위 관리가 있었대요. 근데 이 베트남 고위 관리도 나중에 확진자로 밝혀졌는데 얘가 베트남에 있는 말 그대로 장차관급 높은 사람들하고 뭐 골프 치고 식사하고 뭐하고 한 일주일을 같이 만난 거예요. 베트남 전체가 다 확 뒤집힌 거죠. 이 뉴스가 5일날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2월 말까지는 청정국이라고 베트남이 주장을 했는데 이 뉴스가 5일날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고 베트남 전역에서 마트에 물건이 동나고 사재기가 시작된 거예요. 베트남 국민들 전체가 패닉에 빠져버린 거죠. 그럼 베트남은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중국하고 한국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이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려고 했냐? 베트남이 4월 1일 날 역사상 최초로 F1 경기를 치르게끔 대회가 준비 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F1 경기는 뭐 월드컵 뭐죠? 아무튼 4대 스포츠 빅 이벤트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걸 치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들여요. 물론 광고 스폰서나 이런 비용도 많이 들지만 경기장도 짓고 초청 비용이라든지 그에 관련된 시설 비용을 드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든단 말이에요. 그만큼 큰 이벤트를 베트남 입장에서 한번 해보는 거야. 그래서 이걸로 갖고 한번 뭔가 국가 이미지도 띄우고 해보려고 했는데 F1 그랑프리 대회를 앞두고 이러한 사태가 생겨선 안 된다는 상황에서 한국, 중국까지 심사를 건드려가면서 막았는데 결국은 일본인 기업가하고 자국의 철딱선이 없는 부잣집 딸내미 때문에 이게 털렸다라고 하는 게 방송에 나가버린 거야. 그것도 베트남 냉정하거든. 우리는 모자이크 처리해주잖아. 안 해줘? 실명의 사진까지 그대로 나가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사실 베트남 주민들 안에서 거의 반폭동 상태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뒷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하나 터지면 계속 나오잖아. 자, 부자 애들이 나와서 이게 퍼뜨렸다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일종의 이제 그 카더라일 수도 있고 내부적인 양심 고백일 수도 있는데 2월 말 이전에 5,000명 이상의 의심 환자가 있다 베트남에. 근데 그 5,000명 이상의 환자를 숨겨놓고 확진자 없다고 정부가 거짓말을 했다라는 소문이 지금 베트남 안에 확 퍼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따진다고 치면 베트남은 지금 최소 확진자가 몇만 명 수준의 베트남 전체가 완전 팬데믹 상황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트남 안에는 이러한 환자를 구분해낼 수 있는 키트나 더운데 누가 방독면 썼겠어요. 마스크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베트남 국민들은 엄청난 혼란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교민들을 위해서 우리 교민들이 이제 격리됐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단 우리가 보냈는데 보냈던 지원단들이 빨리 한국으로 교민들을 철수시키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권유를 하고 있을 만큼 베트남 안에가 난리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과정 중에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삼성, LG가 그쪽에 생산 기지를 쥐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 안에서도 구미 지역, 경상 구미 지역에 이제 휴대폰 관련한 생산 라인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라인들을 옮겨서 베트남에서 대리 생산을 하기 위해서 삼성 측 엔지니어들 한 1,000여 명이 베트남에 입국해가지고 현지 생산을 주둔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미에서 만들어야 될 핵심 부품이
들어가질 않으면 이게 이제 결국은 베트남에 있는 휴대폰 공장이 멈춰버리는 거고, 그럼 전 세계 휴대폰의 절반을 공급하고 있는 약 1억 5천 대 이상을 공급하고 있는 이 공급 라인이 끊어지게 되면 이건 뭐 삼성 자체의 재난일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미치는, 특히 베트남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하게 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쪽 엔지니어들이라도 2주 격리 조치를 해제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그 박노한 현지 그 베트남 대사가 가서 얘기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얘기 진행시킬 사항이 아니라는 거야. 지금 베트남 안에 몇만의 지금 확진자들이 아무런 대책 없이 돌아다니고 있다니까. 그랑프리 이제 뭘 튼 거고, 그거는 니네들 거 다 날아간 거고, 이제 베트남이 지금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부분적으로 확진자를 걸러내가지고 구분을 해야 돼요. 행정기관이라든지 뭐 공장이라든지 정말 더 이상 확진이 일어나서는 안 될 산업이나 정치의 중심지에서 이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단 말이지. 근데 현 시점에서 가장 정확하고 빠른 검진 검진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나라 어디냐 이거야.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지. 특히 우리나라에 있는 시젠이, 제가 지난주에 시젠 얘기를 했는데 주가가 그새 2배 올랐습니다. 그때는 적자 나갖고 어떻게 잘못된다 뭐 힘들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주가가 2배가 됐어요. 일주일 만에. 그만큼 세계 70개국에서 세계에서 인정받은 가장 많은 확진자들을 검출해낸 시젠 키트를 달라고 난리라는 거지. 근데 시젠이 어떻게 알고 우리가 만들었던 그 생산 키트들을 베트남에 초반에 그 샘플로 보낸 게 있었나 봐요. 베트남이 지금 그거 가지고 확진자 검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베트남이 한국한테 어떻게 나와야 될까?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베트남 공산정부 잘 생각해 봐야죠. 네. 그래서 아무튼 뭐 F1 대회가 이제 이대로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베트남은 어찌 됐거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 겁니다. 이게 이제 일본이 올림픽 하는 과정 중에서 어떻게든 무관중 경기를 해서라도 올림픽을 강행하고 싶은 게 그거거든요. 전 세계에 10억 명 이상의 인구가 봐요. 예. 그런 홍보 효과를 노리고 투자한 비용이 있고 이걸로 기대하던 수익이 있는데 이 기대 수익이 사라지게 되면 아마 베트남 지금 있는 행정부도 쉽사리 움직이기 힘들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정부 고위 관료들의 감염됐을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은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베트남은요, 지금 이제 중국과 한국을 거치지 않으면 방역 장비 일체를 구할 수 있는 나라가, 뭐 다른 나라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인 거고, 지금 안 알려져 있는 거지만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지금 아세안 국가들 중에 가장 많은 확진자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국가예요. 네. 베트남 잘해, 이 얘기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한국 사람을 좀 서운하게 했다라고 하는 공산정부나 그 행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분노하는 국민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걔네들은 도쿄 올림픽만큼이나 베트남 입장에서는 큰 건을 준비하고 있다가 결국 버티다가 이걸 말아먹었다는 거, 네,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